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앰비언트와 디퓨즈를 적용을 해서요. 이제 큐브를 렌더링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버텍스에 컬러를 세팅한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렌더링하면 되는지 보여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스페큘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식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현하지 않았지만 이제 실제적인 모델에서는 스페큘러를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러는 뭔가 하면 빛이 반사되어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되게 빛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눈의 방향을 고려해서 하이라이트를 결정하는 부분이 스페큘러 라이트가 되는데요. 근데 실제적인 계산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빛이 면과 부딪혔을 때 그 반사되는 벡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반사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해프 벡터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해프웨이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빛의 면의 노멀 방향이 있고요. 노멀이 있고 그다음에 빛의 반사 방향이 있으면 그거와의 닷을 취하면 되겠죠. 내적을 취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f 벡터와 내적을 취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면 똑같고요. 보시면 이제 머티리얼의 앰비언트 소스와 라이트의 머티리얼 소스 그다음에 그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노멀 벡터와 해프 벡터의 내적을 취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의 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어테뉴에이션과 스폿 벡터를 구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테뉴에이션과 스폿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상관없고요. 근데 해프 벡터가 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해프 벡터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면의 그 버텍스 포인트에서 빛을 향하는 방향을 LD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버텍스 포인트에서 카메라를 향하는 방향을 CP라고 하겠습니다. CP. 그럼 해프웨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V에서 CP까지 가는 벡터 VP CP가 되죠. 여기 보시면 VP CP. 그다음에 그거와 빛을 가리키는 방향 LDIR을 더합니다. 그 더해서 최종적인 거는 전부 다 노멀라이즈 한 겁니다. LDI를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안 했고요. 결과를 더한 다음에 그걸 노멀라이즈 취하는 거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딱 중간 CP와 LDI를 가리키는 중간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해프웨이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프웨이 벡터를 빛의 방향 면의 노멀 방향하고 내적을 취하면 그게 강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보면 눈의 카메라 방향을 빛의 이제 리플렉션, 빛이 원래 반사되는 그 반사 벡터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성립하는가 하면 그다음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빛을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눈의 방향이 있다면 빛의 반사 벡터 R을 구해서 그다음에 그 방향을 이제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눈이 그 부분에 있다면 이 눈과 R 벡터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더 빛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반사되는 빛을 직접 보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빛나게 되는 거죠. V가 눈의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어, V 방향 그 점의 위치에서 눈의 위치를 가리키는 방향을 V라고 했고요. 다음에 L을 알고 있다면 그 중간 벡터를 구했죠. 그게 해프 벡터죠. 그래서 보시면 요 강도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내적 그 코사인 세타 값이요. n과 h의 코사인 세타 값하고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r을 쓰지 않고요. r을 쓰지 않고 구하기 쉬운 h를 써서요. h와 n의 내적으로 그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v와 r의 내적이 n과 h의 내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최종 보시면 L 벡터가 주어지고요. V에서 카메라 위치를 알기 때문에 쉐이더 단계에서 V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두 개를 더하면 실수 덧셈이 되는 거죠. 더하면 H 벡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H 벡터와 M 벡터의 세타가 주어지면 내적을 취해서요. 그것을 하이라이트 강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강도는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걸 아시고요. 실제로 D3D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준비를 해서요. 스페큘러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스테이트에서 스페큘러를 쓰는 경우는요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옛날 방식인데 최근에 쉐이더를 쓰면은요 쉐이더 내부에서 스페큘러 값을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세팅된 이 렌더 스테이트는 무시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페큘러
머티리얼 컬러를 결정하는 걸 보면 회색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빛은 흰색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페큘러 된 부분만 밝게 빛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이렇게 밝은 부분이 빛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개를 합치면 앰비언트와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합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렌더링이 되겠죠. 우리 단계에서는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거 모두 무시하고 그냥 빛 자체가 전구처럼요. 빛의 소스라서 그냥 머티리얼 자체가 색을 발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미시브를 세팅을 해주고요. 이미시브 같은 경우는 렌더 스테이트에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냥 그 값을 대버립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에서 보면 빨간색 계통으로 렌더링이 됐지만 이미시브가 만약에 초록색 계통이라면요. 최종 결과는 두 색이 더해져서 이렇게 노란색 계통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글로벌 이루미네이션의 색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GI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요 팩터에다가 간접 인다이렉트 라이트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인다이렉트 라이트는 빛이 다른 물체에 반사되어서 그 물체에 영향을 속성을 미치는 거죠. 리플렉션 뭐.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엔진 같은 데서는요 미리 이제 그 빛 정보를 렌더링 해야 됩니다. 라이트 프로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최종 색을 하는 거죠. 최종 그 모든 그 표면의 픽셀의 색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시면 어테뉴에이션 팩터를 라이팅을 계산하는 식에서 보시면 어테뉴에이션 팩터와 스팟 팩터를 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테뉴에이션 팩터와 스팟을 곱하죠. 이것은 사용자가 파라미터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밝게 빛날지 밝기의 강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시면 라이트 어테뉴에이션 식을 보시면은요 처음 보시 이 식을 보면 좀 헷갈릴 건데 요 파라미터 값을요 at 0, at 1, at 2 값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X가 내부에서 픽스드 파이프라인일 때는요 거리 물체와 거리의 빛 사이에 그 빛과 그 물체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 거리의 제곱에 at 2 값을 곱하고요. 거리에 at 1 값을 곱하고요. 그다음에 상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테뉴에이션 팩터로 되는데 보면은 이제 식은 미리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요 그 상수항, 다음에 1차항, 다음에 2차항의 계수값만 정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수값만 정해주도록 되는가 하면 그 역제곱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리 법칙에서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면요. 어떤 에너지량이나 물리량은 거리의 제곱에 역수에 비례하게 강도가 이제 비례를 합니다. 물론 상수 이제 비례이기 때문에 그 비례 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빛 소스가 S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 R, 2R, 3R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강도는요. 거리의 제곱에 역수에 비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역제곱 법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 보시면은요. 어떤 두 물체 M1, M2가 있습니다. M1, M2가 서로 R만큼 서로 거리가 D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최근 우주론에서는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굽어서 그런데 일단 그걸 무시를 하면 예전 역학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러고 거시 세계선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D의 제곱에 이렇게 중력이 반비례합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는 시간 반비례 그다음에 중력 상수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역제곱 법칙이 대부분의 물리 법칙에서 이렇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 강도도 고려할 때 제곱에 이제 제곱을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고려해서 식을 구성하는데 1차식과 2차식도 상수식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식을 저렇게 구성을 했는 거죠. 역제곱 법칙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버텍스 컬러 하기 전에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쉐이더로 작업을 해보면 노멀을 트랜스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시면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버텍스가 주어졌을 때 버텍스의 워드 매트릭스와 워드 뷰 매트릭스와 곱하면 뷰 공간상에서 이제 변환된 부위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노멀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뷰 공간상에서 노멀을 구하려면은요 그 노멀 값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다이렉트엑스 식이기 때문에 벡터가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한 것은 매트릭스의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가정해도 좀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월드 뷰 매트릭스에 그냥 곱하면 안 되고요.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랑 곱해줘야 됩니다.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월드 뷰 매트릭스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를 M이라고 하죠. 그러면 M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구합니다. 그럼 M 프라임이 나오겠죠. 이 M 프라임을 이용을 해서요. 노멀을 트랜스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 일단 면의 탄젠트 벡터, 탄젠트는 접선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원상에서는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 접선이 되는 거고요. 뭐 n차원 공간상에서는 그 면의 어쨌든 면과 직각인 노멀 벡터와 수직인 성분, 그 탄젠트 벡터 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면의 노멀 벡터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n과 t의 내적은 0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은요, 탄젠트 벡터는 이게 탄젠트 벡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멀 벡터는 이게 노멀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멀과 탄젠트는 서로 직교겠죠. 그래서 노멀과 탄젠트의 내적은 0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보통 쉐이더 계산할 때는 이렇게 탄젠트 공간에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멀 벡터와 탄젠트 벡터가 오브젝트 공간에 주어졌는데 쉐이더 단계에서는요, 쉐이더의 로컬 좌표계, 그게 탄젠트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그 입력 값들이 탄젠트 공간으로 변환되는 걸 나중에 여러분 쉐이더 작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t가 카메라 공간으로 t 프라임이 변환됐어요. 그래서 그걸 t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공간상으로 n 프라임이 역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공간으로 n 프라임을 변환시키는 어떤 매트릭스 G를 얻고 싶은 거죠. t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m이라고 하면요, t에 대해서는요 mt를 곱하면 이렇게 t 프라임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노멀을 변경시키는 매트릭스를 G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m 프라임 t 프라임이 0이 됩니다. 근데 m 프라임은 g 곱하기 n에서 얻어지고요. 그다음에 t 프라임은 n 곱하기 t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g를 구하는 게 이제 이 시의 목표가 되는 거죠. 과연 g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gn과 mt의 내적을 구하면 되는데요. 내적은요, 행렬 곱셈에서는요, 그 행과 열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gn을 트랜스포즈 시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3행 1행 3열 그다음에 반대가 돼야 되네요. 한쪽을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요. 행과 열을 곱하는 거니까 내적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켜버리면 행과 열을 곱하는 행렬 연산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스포즈의 전체 행렬의 특징에 의해서요, gn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nt, gt 이렇게 풀립니다. 예, 여기서 위치를 순서를 바꿔주고요. 순서를 바꿔주고 가까이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nt와 t의 값 결과는요, nt가 내적 0이기 때문에요, ntt는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0인식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 식이요, 요 식이 0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중간에 nt와 t의 곱이 0이 되기 때문에요.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gtm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identity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identity라 해야지 이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럼 gtm은 i를 풀면 되겠죠. 이것은 간단해졌죠. gtm은 i가 되면 양변에 m 인버스를 곱하죠. m 인버스 I, M 인버스 뭐 그러면은 요거는 캔슬 아웃 되죠. 없어지고요. 그러면 GT는요 M 인버스 예, M 인버스가 됩니다. 예, G의 트랜스포즈가 M 인버스이기 때문에요. G는요 M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예, 그래서 노멀을 트랜스폼 카메라 공간으로 변환할 때는요, 그냥 월드 매트릭스 M을 쓰면 안 되고요. MV 월드 뷰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써줘야지 그 노멀 변환, 노멀을 카메라 공간으로 변환하는 게 된다는 걸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라이트와 머티리얼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버텍스 컬러를 세팅을 해서요. 거기 버텍스 컬러를 컬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렌더링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